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 세종 컬렉터 스토리 2 인형 문웅 컬렉션전에 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작년에 벽산건설 사단법인 현대미술관의 김희근 회장님에 이어서 두 번째 이번에 컬렉터로 선생님이 초대가 돼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전시 일반인들한테 컬렉터의 어떤 삶, 또 컬렉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좀 대중적으로 또 이렇게 전파시키고 또 컬렉터의 의미 이런 거를 세종문화회관에 새로 오신 김성교 관장님 이런 취지로서 이렇게 좋은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여기에 이제 초대돼서 그동안 몇십 년 해온 컬렉션을 보여주시게 되셨는데요. 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문웅입니다. 제가 서예가이기 때문에 아호가 인형입니다. 그래서 인형 문웅전이라고 타이틀을 했는데 작년 세종문화회관 우리 김성규 사장님께서 제가 수년 동안 해온 그 컬렉션을 좀 선보이자 그래서 사실은 저는 발작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컬렉션을 해온 것도 아니고 더더욱 남 앞에 내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제 본질이 희석될 것 같았어요. 마치 자랑이나 하고 남에게 내보이는 걸 제가 싫어해서 한사코마다 했는데 어떻든 김성규 사장님의 말씀이 우리나라 미술을 애호하는 컬렉터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자. 그 박사님처럼 이런 순수한 학자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전시를 해왔다는 것이 작품을 컬렉션 해왔다는 것이 새롭고 그리고 우리 온 서울 시민들에게 작품을 보여주어서 그 시민들로 하여금 미술품을 아끼고 그리고 한 점이라도 구입을 하고 예술 속에서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응해달라. 이 말에 제가 녹아져서 할 수 없이 전시에 이제 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훌륭하신 그 큐레이터 분께서 제 많은 작품들을 이렇게 훑어보시더니 5가지 테마로 선정을 해서 이번에 전시를 기획을 하셨습니다. 예컨대 제가 꼭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줘야겠다 하는 그 작품은 저도 소장자이지만 선정이 안 됐습니다. 첫 번째 테마로는 산과 바다에 라는 시리즈로 그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만 컬렉션을 했고 엄선을 했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삶에서는 인간적인 그런 작품들 그 인물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정중동 동중정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옛날 고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모아놓은 선인들의 작품부터 이렇게 해왔고요. 그 다음에 서화 미술의 일체 이번에 이제 우리 큐레이터 이동국 박사가 가장 주장하는 것은 그림과 글씨는 하나다. 그래서 글씨가 바탕이 돼서 그 필력이 그림으로 이어지지 않느냐. 왜 예술가를 양분을 시켜놓느냐. 그걸 가장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걸 이제 여기다 심어주셨고요. 마지막에 이제 컬렉션 속의 컬렉션.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각 작가들마다 제가 그분들의 삶 속에서 작품을 내가 친해지고 구하고 뭐 돈이 많아서 막 저는 살 수 없어서 그래서 그분들과의 삶에 어우러지면서 그분의 작품을 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작가가 갖고 있는 아카이브들을 제가 많이 컬렉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유명한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지금 살아계신 선생님들까지 심지어 어떤 작가 선생님은 자기 도록을 만드는데 당신한테 가면은 내 자료가 많이 있다 그러더라. 그래서 나한테 자료를 좀 달라.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품 하나를 제가 제 손에 들어오면 그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걸 또 분석하고 연구하고 파일로 만들어 놓고 했던 그런 소장품 도록 파일이 하여튼 한 몇십 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위주로 해서 이번에 전시를 하는데
물론 뭐 어느 전시나 다 만족할 리는 없습니다만은 그 평은 우리 시민들이 보시고 하실 일이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많이 오셔서 보시고 문화주사를 좀 듬뿍 맞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문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문흥 선생님은 오랫동안에 호서대학교에 교직에 계셨었고요. 또 문흥 선생님의 그 몇십 년간의 이런 수집된 작품이 예술의 전당에서 오랫동안 일한 것. 이동구 부장에 의해서 큐레이터 눈에 의해서 5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져서 전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이 전시장에서 몇 작품을 들려보도록 하죠. 여기 코너는 우리 홍성단 선생님 작품이 많이 걸려 있는데요. 홍성단 선생님의 뭐 유화, 또 여기 판화, 편지. 편지. 이 마침 이번에 그 전시의 주제 제목이 홍성단 선생님 편지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문흥 선생님하고 홍성단 선생님과의 어떤 인연이라든지 이 얘기를 좀 잠깐 들려드려 주시죠. 네. 우리 홍성담 작가는 저하고 3살 터울인데요. 네. 제가 52년생이고 이제 우리 홍 선생은 55년생인데 어릴 때부터 호영어지하고 지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이동국 선생의 그 큐레이팅 하시는 분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제가 이런 스쳐가는 중에 이런 이제 작가들의 아카이브 얘기를 했더니 그걸 좀 다 꺼내봐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꺼낸 중에 저 편지를 봤어요. 근데 저 편지는 무슨 내용이었냐면 오늘 이제 이 타이틀로 쓴 겁니다만은 홍성담 화백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충을 많이 겪었는데 안기부에서 29일 동안의 물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12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모 대법관이 그 대법원에서 심리를 할 때 이 사람이 간첩은 아니다. 이적 행위를 했을지는 몰라도 간첩은 아니다. 그래서 3년으로 형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만 36개월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럴 때 이분이 무슨 큰 사람을 막 죽이는 무슨 흉악범도 아닌데 그래서 영국의 엠네스티 본부하고 연락해서 무수히 많은 작전을 했지만 군부 상황에서는 그걸 해낼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3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는 중에 저하고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그 편지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형 이번에 30분 동안 그 죄수들이 운동하는 운동장에 가서 나팔꽃 실을 하나 받아가지고 그걸 자기 감방 안에서 컵에다가 심었는데 거기서 꽃이 피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 꽃을 나파로 만들어서 그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보내면 행운이 온다고 그래서 우리 홍성담 화백이 그걸 나팔꽃을 나파로 만들어서 봉합엽서에다가 이걸 붙였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안부도 묻고 하다가 형 저 붉은 색깔이 변하기 전에 이 편지가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꽃은 형수님께 드립니다. 호와 구도 잘 있지요. 하는 구구절절한 편지를 이렇게 접은 부분까지 전부 써서 그해놓은 편지가 여러 통인데 그걸 우리 그 큐레이터 선생님이 그걸 캐치를 해서 이번 작품에 이제 이 전시에 타이틀롤로 썼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작품은 1981년도에 홍성담 화백이 그린 K군의 한가로운 나날이라는 그림입니다. 5.18 광주 항쟁이 1980년도에 일어났고 사회가 안정이 안 돼서 대학 캠퍼스가 모두가 다 그냥 우울하던 시절에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고 이렇게 그냥 맥이 빠져서 그 K군의 한가로운 나날 그런 제목으로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 뒷면에가 참 그 기가 막힌 글이 써져 있습니다. 이 홍성담 화백이 써놓은 큰 매직으로 써놓은 건데 이 작품은 본인의 전시회 외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드릴 수 없음 그러고 써놨어요. 근데 그 작품이 저한테 왔어요. 그 작품이 저한테 왔는데
이 작품을 받고 벌써 뭐 40몇 년이 지났죠. 네. 그런데 그 중간에 작품이 좀 훼손이 됐어요. 예.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이 작가에게 너무너무 죄스러워서 몸둘 바를 몰랐는데 다행히 파리대학에서 그 미술품 복원 보존 전문가. 예, 보존 전문가 김주상 선생님이 네. 이걸 완벽하게 이제 다시 복원을 시켜줬어요. 작가의 말에 의하면 형, 내 원작보다 더 훌륭하게 복원하셨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마음의 짐을 좀 덜었고요. 여기에 있는 저쪽에 이제 고수라는 작품, 여기에 있는 다른 하나들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그 동지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판화를 팔아서 그 자금을 마련한 작품도 있고 5.18 민주항쟁에 대한 50편의 그 판화 시리즈를 만들어서 해놓은 것도 있고 노동자들의 삶을 대변하는 이렇게 라면 식사라는 이런 작품도 있고 어머니들의 한 맺힌 그런 사연 이런 것들이 망라되어서 저쪽 이제 벽에까지 쭉 있습니다. 근데 그와 아울러서 여기에는 지금 우리 저 유명한 그 오윤 선생님의 이 판화입니다. 그 갯마을의 그 저자 오영수 선생님의 아드님이죠. 오윤 선생님의 12세년 숙녀예요. 이런 작품도 아울러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가셔서 또 한 군데 보시죠. 우리 학정 이돈흥 선생님 작품입니다. 이번에 상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올 1월 18일 날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제가 이제 7일 학번인데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 동아리로 서예반에 들어가서부터 한 50년 동안을 우리 학정 이돈흥 선생님 문화에서 제가 서예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내려주신 아호가 여기 인영인데 인영. 인장고 영춘풍입니다. 그래서 이 뭐 내용은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그 긴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그 따뜻한 그 봄바람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인영이라는 이제 아호를 해주셨는데 이 선생님이 이 불의하게도 4년 동안 암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올 1월 18일 날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얼마나 그 불효한 제자인지 선생님을 곁에서 넉 달 동안 간호를 하면서 선생님을 하루는 납치를 하다시피 해서 제가 모셔왔어요. 그래가지고 코엑스 옆에 가면은 동은사 절에 추사 김정희 선생이 판전이라는 글씨를 쓰셨는데 그 판전이라는 글씨를 쓰시고 3일 만에 작고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을 막 그냥 종용을 했어요. 선생님 붓을 들 수만 있으시면 제가 선생님 작품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차로 우리 집으로 모셔와서 제 서재에서 쓴 글씨가 이 글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편심인데 마음이 이제 한결같이 좋아야 했어요. 문충공, 우암 여순, 선생 시, 을해년, 기해년, 만추에 인영헌에서 학정 병중작이다. 그러니까 인영헌은 저희 집입니다. 제 서재 이름입니다. 그래서 학정이 병중에 썼다. 그 말씀이고 이거는 이제 입처계진인데 수처작주 입처계진 이것도 이제 기해년 만추에 저희 이것도 인영헌에서 학정이 병중에 썼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 작품을 써놓고 보름도 안 되고 가셨어요. 절필이네요. 예, 마지막 절필입니다. 그래서 너무 소중하고 저로서는 세상에 제일 은사님이시어서 이 작품인데 정말 저는 이 선생님한테서 물론 사서삼경 한학은 물론이지만 제가 이제 국전에 뭐 특선을 하고 이렇게 작가가 되기까지 또 내 인생을 모두 아우르기까지 이 선생님에게 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그 애연한 이런 스토리텔링을 거의 간직하고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 컬렉션인데요. 컬렉션과 아카이브하고 관련되는 것을 모아놓은 그런 코너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코너는 특히 이제 여기 이 작품은 이대원 선생님 아마 한 3, 4년 전에 네. 작곡하셨지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홍익대 총장을 하시는 아주 정말 우리나라의 거목이신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네. 이 이대원 화백의 아카이브를 제가 많이 네. 제 손에 넣게 됐어요. 네. 근데 여기 각각 이제 스케치북하고 작품 노트하고 이렇게 있는데 한 200여 점 됩니다. 아유, 그런데 이 어른이 얼마나 그 성의가 있는 분인가. 스케치북 하나하나 한 페이지마다 당신의 사인을 다 해놓으셨어요. 저로서는 굉장한 행운이죠. 사인이 없어도 좋은 네. 작품인데 네. 근데 이분은 환하게도 능통하셨어요. 작품을 하나 할 때마다 네. 이렇게 작품 작가 노트에다가 전부 이 작품을 하고 여기에 있는 이런 것도 추사 그 저 고택에 가서 예. 그 했던 그 기록들 이런 것들이 전부 놓여져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미술품 컬렉션에 관한 책을 쓰면서 예. 그 이제 교보에서 지금 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예. 저작권 문제 때문에 네. 제가 조심스러워서 이제 홍익대 주태석 교수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예. 이 어른의 작품을 내가 내 책에 실어도 되겠는가? 네. 그랬더니 이틀 후에 전화가 왔는데 네. 그 따님께서 네. 저를 감동시켰어요. 네. 저희 아버님 작품을 교수님 책에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 다른 작가는 그렇지. 다른 작가의 작품은 거의 동급인 양반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은 제가 10점 이상이 있습니다. 저쪽에 네. 다 걸려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응답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살아 계시는데 네. 당신의 대표작이 아니기 때문에 싫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같은 작가들인데 네.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하는 네. 생각을 갖고요. 저는 네. 이제 또 다른 많은 작품들 중에 네. 여기에 있는 한 70점의 우편엽서와 소품들은 5.18 광주 항쟁이 끝나고 81년도에 네. 우재길 화백이 전시회를 갔습니다. 아, 예. 근데 그때 제가 마치 일본에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네. 그분 작품 전시 기간 중에 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우재길 선생님 화실에 들려서 네. 제가 이러이러하니 네. 그 작품을 내가 한 점을 네. 미리서 좀 찍어 놓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제가 삽니다. 네. 하고 왔는 이제 저는 외국을 갔다 오니까 네. 이 광주의 그냥 공황 상태인 광주에서 아. 무슨 전시가 됐겠어요. 그림이 그렇지. 안 팔렸대요. 네. 그래서 내가 산 그 작품료로 도로값도 하고 그 대관비도 좀 해놓으라고 예. 그러시면서 나중에 며칠 후에 오라는 거예요. 예. 그래 갔지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우편엽서 네. 여기다가 전부 30장의 이야. 작품을 하나하나 그리고 다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셨네요. 이걸 저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걸 연합장으로 써라. 근데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한 작품 우리 세아마 우편엽서 하나가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 작품을 어떻게 제가 누구한테 씁니까? 그러고 그 뒤로부터 나머지 한 40점은 네. 계속 그분 작품을 네. 이렇게 이제 소품들을 구했고 예. 이 작품은 이제 그 초기작은 맞죠? 예, 초기작인데 그때 전남 도전에 네. 최우수 작품 상이었답니다. 예. 근데 이걸 이제 어디 옥션에서 제가 이걸 경매를 받았는데 상당히 경쟁을 해서 받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 작가 선생님한테 이걸 내가 그 손에 넣었다고 했더니 당신도 이 작품을 어디로 갔는지 모른대요. 하도 오래돼서 이게 71년도 작품이거든요. 그러면 제 양반이 지금 41년생이니까 네. 벌써 언제적이에요. 그러면서 나보다 너무 고맙다. 어떻게 네 손에 이게 다시 돌아왔냐. 그래서 이 작품 말고도 우재길 선생님 작품은 제가 아주 꽤 많이 컬렉션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한 작가가 저하고 이제 뭐랄까요? 심성이 맞으면, 인연이 되면 똑같은 작가의 작품을 끊임없이 삼는 버릇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우재길 강현균 선생의 스승이신 네. 배동신 화백은 네. 우리나라 수채화의 거목이신데
그분 작품을 제가 어릴 때 그 어른을 내가 뵀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 작품을 제가 경매에 나올 때마다 네. 전부 사서 그 작품도 그 배동희 선생의 작품도 꽤 많은 작품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컬렉터의 어떤 생각, 또 컬렉터의 훈훈한 이야기들이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해자가 되고 또 전파가 돼서 우리 컬렉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와주세요. 이번 문흥 선생님의 컬렉션, 저는 문흥 선생님의 그 작품의 수집에 대한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한국화에서부터 또 서양화, 또 판화, 소외, 또 작가의 아카이브, 굉장히 다양한 이런 범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가 5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 첫 번째 섹션은 산과 바다에, 그래서 그림 중에서 산, 바다, 어떤 풍경을 다룬 이런 작품들을 모은 첫 번째 섹션입니다.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오지호 선생님, 1905년에서 1982년생이죠. 우리나라 1세대의 서양화 작가로서 또 이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하셨고요. 여기 보여주는 거는 1948년 작품인데요. 이 작은 소품이지만 오지호 선생님의 그 초기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작품입니다. 여기 바닷가에 이 근경, 저 멀리 원경이 있고요. 또 그 위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갈매기라고 할까, 이런 바다새가 나르는 이 자그마한 화폭에 그림이 꽉 차게 이렇게 알차게 그려져 있고요. 오지호 선생님은 그에 지속적으로 광주에서 활동하면서 그 조선대학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광주의 구상 이런 것이 뿌리 깊게 자리 잡게 했고요. 또 우리나라 그 인상파 화풍을 자리 잡는 데는 빼놓을 수 없는 그 선생님의 해경 풍경입니다. 여기 보여주는 작품은 양수화 선생님의 그 모종이라는 작품인데요. 양수화 선생님은 1920년에 태어나서 72년에 타기한 그런 작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수화 선생님은 그 광주 화단의 추상화를 일찍이 시작하셨던 그런 분이고 추상화 작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작품은 지금 연대는 미상인데요. 그 양수화 선생님의 어떤 초기의 그런 구상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어머니와 아기 이렇게 그린 크지 않은 작품이지만 양수화 선생님의 초기의 구상의 어떤 경향 이런 거를 대변할 수 있는 작품이고요. 지금 강주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그 에포크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양수화 선생님 제자로서 광주 화단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또 중요한 작가의 작품이 요번에 또 이렇게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문흥 선생님의 컬렉션 중에는 또 조각 작품이 여기 지금 보여주는 거 이외에도 많은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조각 작품은 그 김영중 선생님의 모자상입니다. 김영중 선생님은 그 광주 쪽에 출신의 조각가로서 또 이분은 광주 비엔날레 창설이라든지 동아미술제 창설 이런 데 굉장히 미술 행정적인 일에 기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연희동에서 연희조용관도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요. 또 세종문화관 앞에 이런 공공조형물 이런 것도 많이 하신 분인데 여기 보여주는 거는 모자상에서 그 선생님의 20세기 후반의 작품으로 좀 연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모자의 상이 굉장히 이렇게 날카로운 손으로 해서 선생님의 그 특징인 그 모자상을 브론즈로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기 그 최기원 선생님도 우리 이제 조각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런 분이죠. 오랫동안 홍익대학교 교수로 계셨었고요. 그 최기원 선생님의 그 모종이라는 이런 작품입니다. 선생님의 그 특이한 어떤 찬생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퍼져나가는 이런 형상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최기원 선생님의 모종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문흥 선생님은 이번에 그 조각도 굉장히 여러 점을 이번 컬렉션전에 선을 보였습니다.